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경북 동해안은 아침 저녁으로 부쩍 선선해졌는데요. 한낮에는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영덕과 울진에는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은 낮 기온이 조금 오르겠지만 폭염 수준의 큰 더위는 없겠습니다. 경주의 한낮 기온은 31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오르겠습니다. 예년 이맘때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다만 낮 동안에는 강한 자외선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영덕과 울진 지역은 대기 불안정으로 낮 동안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40mm 정도입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20도에서 22도 분포로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27도에서 31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23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울릉도 27도, 독도 26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 늦은 오후부터는 차츰 흐려지기 시작해서 밤부터 영덕과 울진 지역을 시작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 경북 동해안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오후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울진 죽변면에 있는 공군부대 비상활주로가 수십 년간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되었다며 울진 군민들의 폐쇄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불과 2-3km 거리에 한울 원전 8기의 원자로가 밀집해 있어 항공기 충돌 사고가 날 경우 대형 참사마저 우려되고 있는데요. 울진 군민 8천여 명이 반대 서명운동에 동참했고 울진군도 국민권익위와 국방부에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방부가 지난 1978년 울진군에 조성한 군사용 항공기 비상활주로입니다. 길이 2,800m, 폭 47m로 전체 면적만 13만 제곱미터, 축구장 18개 면적입니다. 그런데 지난 45년간 비상 이착륙은 불과 4차례 이루어졌을 뿐 과연 군사용으로 쓸모가 있는지 의문이 제기돼 왔습니다. 반면 인근 지역을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규제하고 있고 죽변면과도 불과 1km로 인접해 지역 발전에 큰 걸림돌로 인식돼 왔습니다. 군사보호시설 내에서 인근에 있는 사유지와 모든 지역의 개인 소유자의 땅 주인들이 지금 자기 재산권을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접한 원전의 안전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불과 2-3km 거리에 한울 원전 8기의 원자로가 밀집해 있습니다. 군사용 비행기가 비상 상황으로 비정상적인 이착륙을 하는 과정에서 만에 하나 원전과 충돌할 경우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거리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비행활주로와 만약에 큰 사고를 대비해서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울진군과 국방부가 지난 2016년 비상활주로 이전 폐쇄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이후 어디로 옮길지 비용은 누가 부담할지를 두고 논의는 수년째 원점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폐지가 돼야 되는데 국방부에서는 기부대 양녀 방식으로 대체 부지를 이제 원하고 있고 이 부분이 한수원의 원인 제공자이기 때문에 한수원과 국방부가 이 문제를 빨리 풀어야 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울진 군민 8천여 명이 비상활주로 폐쇄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동참했고 울진군도 최근 잇따라 국민권익위를 찾아 적극적인 중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원전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며 수십 년째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국방부에 대해 울진 군민들의 분노와 비판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100일이 지났지만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이렇다 할 정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방분권 운동단체들이 어제 전국 동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분권 정책을 실현할 부총리급의 정부 부처를 설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취임 때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밝힌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지방 균형 발전에 대해 단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00일 동안 해외 유턴 기업을 위한 수도권 규제 완화,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 관련 학과 증원 등 오히려 균형 발전과 정반대로 갔습니다. 지방분권 전국회의와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 본부 등 시민단체들은
대구와 부산, 광주 등 전국 각지에서 동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 균형 발전 정책의 수립을 촉구했습니다. 집권 초기에 분권과 균형 발전 정책을 획기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집권 후반기에서 또 기본적으로 동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따라서 분권의 가치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분권의 가치는 중앙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조만간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할 계획입니다.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전문가들은 부총리급의 정부 부처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자문위원회는 실행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정부 부처를 아우르고 강력한 집행 기능을 가진 별도의 부처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주민들에게 체감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넘어오지 못했죠. 예를 들면은 기업 규제 권한을 넘긴다든지 기업 본사가 이전하면은 상속세를 절감해준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끔 넘겨줘야 되는데 수도권 초집중을 막기 위해서는 당정 협의를 통해 관련 법안 마련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경상북도가 국가청정에너지 산업벨트와 바이오 산업 대전환 프로젝트, 환동해 관광 네트워크 구축을 민선 8기 동해안권 3대 핵심 프로젝트로 정하고 중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어제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에서 권역별 대도민 보고회를 열고 동해안권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포스텍의 연구중심 의과대학을 설립하고 첨단기술 융합 신약 클러스터를 조성을 추진하는 한편 포항 경주공항과 울릉공항을 적극 활용해 환동의 관광 네트워크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노총 경북본부가 민선 8기 경북도정의 주요 노동 농업 정책을 제안하는 정책 토론회를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열었습니다. 노동 분야 발제에서는 불안정한 노동 환경을 정책적으로 풀어내기 위한 도내 노동전담부서 설치와 노동정책협의회 운영을 제안했으며 농업 분야에서는 이주 노동자가 머물 수 있는 숙소 등 지역별 거점 공간을 마련하고 지자체 주도의 비자 발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육 분야에선 대학 무상 교육 확대와 고등교육 재정 교부금법 제정을 제안했습니다. 소 사육 농가마다 풀사료 건초 생산에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 농촌진흥청이 열풍을 이용한 건초 생산 시스템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했습니다. 날씨와 상관없이 건초를 생산할 수 있고 수입 건초보다 절반 이상 가격이 저렴해 안정적인 국산 풀사료 공급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 천북면의 한 축산 농가입니다. 소 사육에 꼭 필요한 마른 풀사료를 만드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둥그런 모양의 사료를 자르고 대형 열풍기로 건조한 뒤 압축 포장합니다. 열풍 건초 생산 시스템으로 날씨와 상관없이 1시간에 400kg의 건초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건초의 수분 함량도 20% 이하로 낮췄고 10에서 15kg 크기로 압축해 유통과 먹이 주기에 편리합니다. 양이 너무 많아서 조금씩 구분시켜서 먹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수분이 많아서 2일, 3일이면 부패하게 됩니다. 부패하게 되는데 열풍 건조기로 건조했을 경우에는 작은 소량한 거를 얼마든지 급여할 수 있기 때문에 수입 건초에 의존했던 젖소 농가들도 열풍 건조기로 생산한 국내산 건초 유통을 바라고 있습니다. 수입 건초를 같은 품질인 국내산 건초로 꾸준하게 공급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농가들한테는 엄청나게 도움이 많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열풍 건조기로 생산한 건초 가격은 수입산에 비해 절반 이상 저렴하고 젖소에 먹였을 경우 우유 생산량도 차이가 없었습니다. 국내 풀사료 소비량의 17.3%인 해외 물량을 열풍 건조기로 생산한 건초로 공급하면 5천억 원이 넘는 수입 대체 효과도 기대됩니다. 열풍 건조기를 이용하여 말릴 경우에는 357원에 킬로그램당 357원에 유통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수입조 사료 대비 54%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경제성 분석 등을 통해 내년도 정부의 신기술 보급 사업과 연계해 시스템 보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경주시도 다음 주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시연회를 열고 국비 신청을 거쳐
5곳의 열풍 건초 생산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포스텍 물리학과 박경덕 교수 연구팀이 유니스트 연구팀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상온에서 단일 분자의 자세 변화를 관측하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실현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기술을 통해 질병의 원인이 되는 단백질이나 DNA의 분자 배향을 나노미터 수준까지 살펴볼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 성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최근 게재됐습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어제부터 59일간 해양 오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규모 해양시설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대상은 300kl 이상의 기름 유해 물질을 저장한 시설 7곳과 석탄 시멘트 하역 시설 1곳이고 안전관리 이행 여부와 약재관리 상태 등을 점검합니다. 포항해경은 지난 5년간 점검을 통해 위험 요인을 89건 찾아냈습니다. 정부가 인구 감소 현상이 심한 지역에 지역 소멸 대응 기금을 차등 분배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경북에선 의성군이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게 됐는데요. 지원 규모가 적게 배정된 지자체에선 볼멘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이도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경북의 16개 시군이 인구 유치 사업 계획안을 정부에 제출한 건 지난 5월.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계획안 평가를 통해 소멸 지역을 5등급으로 나눴는데 최고 등급은 210억 원, 최저는 112억 원으로 배분 금액이 100억 원 가까이 차이 납니다. 지역 간의 경쟁이 붙으면서 결과에 관심이 집중됐는데 경북은 기대보다 저조했습니다. A등급에는 의성군만 이름을 올렸고 C등급은 문경, 영주, 울진이, D등급은 상주, 영양, 영덕, 그리고 최하 등급에는 안동, 봉화, 청송이 포함됐습니다. 당초 행정안전부는 각 시군의 사업 규모를 A등급인 200억 원대에 모두 맞추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최고 등급은 소수에 불과했고 심지어 최저 등급을 받은 시군은 절반 가까운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셈입니다. 실무자들 사이에선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22년, 23년이 수백 쪽짜리가 되거든요, 계획서 자체가. 등급 받고 나서 제출한 사업에서 사업을 다 깎아내야 되는 거죠, 또. 일반 공모 사업에나 적용하는 사업계획서 평가 방식을 소멸 대응기금 배분에 적용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출산율 자체가 크게 낮은 경북 지역 농촌의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인구 유입 정책을 무리하게 세울 경우 위장 전입 등 인접 지자체 간의 불필요한 경쟁과 갈등만 초래한다는 겁니다. 이번에 확정된 기금은 이달과 내년 1월에 순차적으로 배분됩니다. 내년에는 2024년 이후 사업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는데 평가 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도훈입니다. 대구 취소원 변경 문제를 두고 대구시와 구미시 간 갈등이 커지는 것과 관련해 그동안 의견 표명을 자제해온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지사는 어제 오후 보도 자료를 통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론화 과정을 차근차근 거쳐야 시행착오를 막을 수 있다라며 대구 경북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정부도 취소원 해법을 찾는데 지금보다 전면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지사는 이를 위해 이달희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민관 TF를 조속히 구성하고 전문가 및 주민 의견과 해외 사례 등을 조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경주시 의회는 어제 본회의를 열고 경주시가 제출한 1억 9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9건 9억 8,900만 원을 삭감해 의결했습니다. 다음 달 23일부터 10월 1일까지 9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본회의에 앞서 한순희 의원이 유네스코 문학도시 활성화에 대해 이강희 의원은 성평등 경주 실현을 위한 중장기 실행계획 수립에 대해 정원기 의원이 오버투어리즘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에 대해 5분 자유 발언을 했습니다.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보고 질병 코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는 가운데 신중론이 확산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북교육청을 비롯한 11곳이 신중 입장을 보였고 찬성 3곳,
반대 3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9년 때와 비교해 찬성은 7곳에서 3곳으로, 반대도 4곳에서 3곳으로 줄었고 신중 입장은 6곳에서 11곳으로 늘었습니다. 벌초와 성묘가 많은 추석을 앞두고 벌쏘임과 예초기 사고 등 추석 관련 생활 안전 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북소방본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벌쏘임 환자는 386명으로 7월에만 241명이 벌에 쏘여 구급차를 이용했고 지난 15일 문경에서는 벌초하던 70대 남성이 벌에 쏘여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예초기 관련 사고 104건 중 절반이 8월에서 9월에 발생했습니다. 소방청은 향수나 화장품, 검은 옷은 벌을 자극할 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은 낮 기온이 조금 오르겠지만 폭염 수준의 큰 더위는 없겠습니다. 경주의 한낮 기온은 31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오르겠습니다. 예년 이맘때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다만 낮 동안에는 강한 자외선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영덕과 울진 지역은 대기 불안정으로 낮 동안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40mm 정도입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20도에서 22도 분포로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27도에서 31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23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울릉도 27도, 독도 26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 늦은 오후부터는 차츰 흐려지기 시작해서 밤부터 영덕과 울진 지역을 시작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 경북 동해안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오후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